안녕하세요, 간유입니다. 취업에 성공해서 신규 간호사가 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입사를 앞두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신규 간호사가 주의해야 할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생활에서의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누군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다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 싶은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신규 간호사로서 다른 선임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그나마 호감형 인간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 신규 간호사가 주의해야 할 행동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잘하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습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가서 인사만 잘해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좋아해주지 않으셨나요? 신규 간호사가 입사하는 시기가 되면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번엔 신규가 몇 명이 들어온다더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와 일을 하게 될까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신규 간호사를 보게 됩니다. 신규 간호사 입장에서는 첫 부서 인사를 갈 때가 제일 떨리고 긴장이 될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규 간호사의 입장을 다른 선생님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분명 눈이 똑바로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한다면 인사를 잘 안 하는 애구나 하고 첫인상이 심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인사를 잘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인사 안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도 계속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밝게 인사하시고요. 좋은 첫인상을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인사 잘하기라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병동 물품 위치 익히기. 응급 상황에서 일이 빨라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일이 익숙해지려면 병동 물품을 빨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이 능숙해지겠죠.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물품 가져와 주세요 했는데 물품을 모른다면 우왕좌왕 하다가 다른 선생님이 가져오시겠죠. 일단 이건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건을 딱 가져오면 다른 선생님들이 신규 선생님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입사하자마자 물품 위치를 꼭 자주자주 익히고 외워주세요. 세 번째, 스테이션에 나온 환자 응대하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바쁘면 스테이션에 나온 환자도 무시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보통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팀 간호라고 해서 각각의 간호사가 담당 환자를 맡는 형식으로 간호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자가 아니어도 내가 응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무언가를 우물쭈물 물어보려고 합니다. 내 고개는 그곳을 쳐다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내 시야에는 환자가 걸어 나오는 게 보입니다. 내 뒤통수에서 걸어 나오더라도 환자가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럴 때 꼭 내 담당 환자인지 한번 쳐다보셔야 합니다. 내 환자인지를 확인하고 내 담당 환자가 맞다면 꼭 응대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 미칠 것 같은 날이고 다른 선생님이 응대를 해주시고 있다면 리더 선생님이라던가 한가 선생님이라면 어쩔 수 없이 부탁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바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나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도 일단 얼굴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환자 응대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내 이미지를 깎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자신이 없다면 라운딩 갈 때마다 환자한테 꼭 말해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담당 간호사인 저 땡땡땡을 찾아주세요. 이렇게요. 네 번째, 인계 받을 때는 집중하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일이 익숙해지면 선생님들이 하는 인계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설명했던 내용을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인계 주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는 내 말을 안 듣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꼭 인계 때는 집중하고 귀 기울여 듣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혼날 때는 꼭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기. 내가 일을 잘못해서 혼이 났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잘못해서 혼이 날 때가 있고 별것도 아닌 걸로 혼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잘못해서 혼이 날 때는 반성하는 태도를 꼭 보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게 1도 없다. 그럼 일단 죄송하다고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100% 내 잘못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셔야 돼요. 근데 내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먼저 남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내가 인계를 주는데 인계를 받는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고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이때 내가 해야 할 답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어요. 리더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한테 인계를 준 선생님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인계를 안 주셔서 이렇게 핑계를 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이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얘는 자기가 잘못한 걸로 다른 선생님 핑계를 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하면 선생님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만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는 초창기고 선생님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남 핑계를 잘하는 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곳은 직장이기 때문에 언어 하나에도 신경 써서 말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꼰대 같을 수 있지만 병원이라는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그 중에는 이리저리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초창기 신규 때는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먼저 꼭 말한 후에 그 다음에 핑계를 대거나 사실을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 직장 상사에게 내 개인적인 고민 상담은 금물. 내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개인적인 얘기도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고민 상담을 할 대상을 잘 보셔야 돼요. 입이 진짜 무겁고 이 사람은 내가 믿을만하다, 나에게 항상 큰 도움이 됐던 선생님이다 싶으면 개인적인 고민 상담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이리저리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한테 고민 상담을 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 부서의 모든 선생님들이 내 고민을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직장 관련 고민 상담은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개인적인 고민 상담은 연애, 가족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개인적인 고민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7번째, 행동은 빠르게. 신규 때는 일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선생님보다 업무를 마무리하는 속도도 뒤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걸음걸이를 빨리 하고 손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 일은 이만큼 밀려있는데 느릿느릿 걸어다니면 선생님들은 내가 바쁜 걸 모를 거고 또 다음 듀티 선생님은 이렇게 일이 밀렸는데 저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한가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규 간호사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덜 혼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지킨다면 일이 느린 신규지만 저 선생님은 그래도 자기 환자 응대는 빠르게 잘해, 그래도 엄청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일하더라 라고 누군가는 쉴드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일을 잘하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규로서 일을 잘하기란 무척이나 힘이 들죠. 제가 정리한 이 방법들은 경험에 의해서 또 신규 간호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 선생님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을 적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병원에서 적응하는 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되는 여러분, 병원 입사 생활 모두 화이팅 하세요. 그럼 안녕.